때는 2011년 8월 17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112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주택가 골목인데요. 남자 2명이 아주머니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갔어요. 큰일 난 것 같은데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자는 누구였습니까? 신고자는 골목을 지나던 학생이었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떤 남자 둘이 아주머니를 마구 때리더니 아유,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한 명은 뒷좌석에 또 한 명은 운전석에 올라타 도망가는 걸 목격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목격자나 CCTV는 없었나요? 학생이 목격한 장소가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이라 CCTV는 없었고요. 밤 12시가 넘은 시각이라 목격자도 신고한 학생뿐이었습니다. 현장 주변도 샅샅이 살펴봤지만 범인이나 피해자를 추정할 만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혹시 만약에 신고한 학생이 뭔가 더 기억한 건 없었나요? 뭐 차종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차 색깔은 또 기억할 수 있잖아요. 네. 찰나의 순간이었는데도 다행히 잘 봤더라고요. 차종은 검정색 앞문태였다고 했고요. 차 뒷번호 4자리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빠져나갔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차량 조회는 됐습니까? 번호 조회를 해봤는데 전환 신고된 번호판이더라고요. 번호판까지 훔쳐서 갈아 끼운 거면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납치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밤 사이에 그 동네에 들어온 혹시 실종 신고는 없었습니까? 저희도 계속 기다렸는데 아침이 밝을 때까지 들어온 실종 신고는 없었습니다. 학생이 얘기한 방향을 따라 도로변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딱 한 군데서 찍힌 게 있더라고요. 수원에서 화성 방향으로 빠져나갔더라고요. 하지만 그 행적은 추적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하는 놈들인데 왜 납치를 했지?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아주머니를 강제로 차에 태운 곳 근처에서 밤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안경이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피해자의 것인지 범인의 것인지 아니면 지나던 행인에 떨어뜨린 것인지 알 수는 없었는데요. 부러지지도 깨지지도 않은 안경 하나가 덜렁 있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안경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안경으로 근데 찾아낼 수 있는 게 있나? 의료 기록은 아니니까. 그렇죠. 뭐 그쵸. 기록될 만한 게 아니잖아요. 안경을 자세히 보니 일련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 1년 번호요? 안경에도 그런 게 있나? 좀 특이한 안경이었나? 맞춤 안경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인근 안경점에서 맞춤으로 이 안경을 사간 사람이 있을까 해서 현장 주변 안경점을 모두 찾아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 이제 기록에 남을 수도 있죠. 예. 뭔가 나왔나요? 네,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안경점에서 판매한 안경이더라고요. 번호 조회를 해보니까 구매자가 누군지 확인이 됐는데 40대 여성이었더라고요. 사건 현장 인근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야, 일단은 안경 주인을 찾았네요. 네. 일단 찾았어요. 40대면은 그 목격한 학생이 아주머니로 볼 수 있는 나이대이긴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안경 주인, 그분이 그 사라진 여성분이 혹시 맞았나요? 안경 주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집으로 찾아가 보니 집에 자녀만 혼자 있었습니다. 야, 엄마가 전날 집에 안 들어왔다고 했고요. 일 끝나고 친구 집에 있다가 오는 줄로만 알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날 집에 안 들어왔으면 그분이 피해자가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강제로 차에 태워지면서 벗겨진 게 맞았나 보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괴한들에게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여성을 조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조 씨는 마트에서 일하면서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였고요. 주변의 원한이나 채무 관계를 의심할 만한 사람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형사님들은 영장을 발부받아서 조 씨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내역부터 살폈는데요. 살펴보는 순간 강도 범행의 피해자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는 강제로 차량에 태워진 직후인 새벽 12시 10분경부터 꺼져 있었고요. 신고가 들어온 지 3시간 후에 조 씨의 신용카드에서 현금 465만 원이 인출된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신용카드에서 인출된 거면 현금 서비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뽑을 수 있는 거 다 뽑은 거네. 그죠? 465만 5만 원. 일단 어디서 뽑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위치를 보니 화성에 한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곧장 찾아가서 확인해 봤는데 모자를 푹 눌러쓰고 코와 목까지 가려지는 등산용 마스크로 얼굴을 다 가린 남자가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이 피해자분의 안전이거든요. 그렇지. 왜냐면 돈을 원하는 대로 범인들이 했으면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뽑은 남자가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 형사님들은 편의점 주변 CCTV를 열었는데요. CCTV를 여는 순간 또 이 형사님들의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돈을 모두 뽑은 남자가 편의점을 나와서 차를 탔는데 은색 쏘나타 차량에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에 돈 뽑은 남자만 탄 거예요? 아니면 피해자분은 아예 안 보였나요? 자, 형사님들은 이 CCTV를 다시 돌려서 예. 은색 차량이 주차한 순간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는데요. 네. 차 안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자, 인근으로 들어오는 차가 보이시죠? 그리고 누가 내려요. 내리는 게 보여지고, 자, 걸어서 이동을 하죠. 그리고 누군가가 다시 들어오죠. 보이십니까? 어? 뒤에. 실내등이 켜진 요 순간에 뒷자리에 움직임이 보이시죠? 뒤에. 뒷자리에 뭐가 움직임?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검은 그림자가 이렇게. 일단 누가 있네. 와.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찾아? 공범이 저 차 안에 있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움직이는 게 사람 같으니까. 네. 뒷좌석에 탄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을 갑자기 확 누르는 듯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불이 켜지니까 노출될 수 있으니까 놀라서 확 눌렀을 수도 있네. 아씨 나쁜 진짜. 나중에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현재 상황에 납치돼 있는 상황에. 지금 끌고 다니면서 지금 돈을 인출하는 거 아니에요? 좀 풀어줘. 그 후에는 어디로 간 거죠? 형사님들은 다시 화면에 봤던 은색 차량을 범행 차량으로 특정합니다. 예. 예. 번호판을 확인한 결과 오산에 있는 렌터카 업체의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렌터카야? 이게 또 뭐지? 갑자기? 애초에 훔친 번호판을 달고 다녔었는데 굳이 왜 렌터카를 갈아탔지? 그러니까 왜냐면 렌터카는 또 빌릴 때 인적사항 다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그게 다 남아서 나올 거 아니에요. 렌터카 업체에 찾아가서 은색 차량에 대해서 물어보니 직원이 차를 빌린 사람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조 씨를 납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들이 차를 빌린 거더라고요. 이게 근데 좀 이상한 게 납치 후에 차를 빌린 거라면 정말 불필요한 행동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준비를 했고 모자도 눌러 쓰고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다니고 있는데 이런 치밀하게 준비한 범인들이 사실 렌트를 하려면 신분증도 보여줘야 되고 얼굴이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네. 이런 노출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렌트카 차를 빌린 거 보면 이거는 계획이 아니고 갑자기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겨서 네.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이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을까. 그게 가장 유력하죠, 현재까지는. 렌터카 직원이 차를 빌린 사람을 아주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차요? 기억하죠. 그 새벽에
갑자기 아는 견인차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손님 차가 웅덩이에 빠졌다면서 그 차 한 대만 급하게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택시도 못 부르는 데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차를 끌고 갔는데 앞도 안 보이는 시커먼 논길인 거예요. 가보니까 글쎄 차가 아주 물웅덩이에 푹 빠져 있는데 그거였어요. 까만색 앞대. 학생이 봤던 검정차가 웅덩이에 빠진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렌트를 할 수밖에 없는. 없었지.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사고가 나서 바꿔 탄 거였다. 그렇죠. 그러면은 렌터카 직원이 간 거잖아요. 그냥 피해자를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때 조 씨가 타 있었으니까 은색 렌터카로 같이 갈아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맞잖아요. 네. 혹시 그 여성분은 못 봤대요? 그 직원이? 아니요. 현장에 여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운전자인 남성 혼자 있었다고 했고요. 차를 빌릴 때는 운전면허증도 보여줘야 되고 거기는 인적사항도 적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그 범인, 그 운전자는 확인이 됐나요? 받긴 받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모두 가짜였습니다. 다 허위로 작성했더라고요. 사고 차량을 맡겨놓은 상황이었으니까 당연히 차가 수리되면 찾으러 올 거라 생각해서 직원이 인적사항만 간단히 받고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렌터카 안에 그 GPS도 달려 있잖아요. 맞아. 그렇죠. 하필이면 실시간 GPS가 없는 차량을 빌려줬더라고요. 아니, 운행하고 하루 정도가 지나야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긴급하게 차량 수배부터 내렸습니다. 진짜 하필이면. 야, 하루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정색 차량에서는 나온 게 없었나요? 그 범인을 추정할 만한 뭐 단서라든지. 공업사에 찾아가서 차 내부를 샅샅이 뒤져봤는데 작은 성냥감만한 종이 같은 게 보여서 확인을 해봤더니 피해자 조 씨의 증명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님들도 역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은색 차량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형사님들은 다급한 마음에 다시 업체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직원이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색 차 아까 반납됐는데요? 아니, 차가 반납됐는데 직원은 왜 그 형사님한테 연락을 안 준 거죠? 저희가 직원에게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범인들하고 아는 사이일 수도 있고 또 차가 범죄랑 관련이 있다고 하면 빌려간 사람한테 연락을 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요. 은색 차에 혹시라도 단서가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서 직원들에게 차가 어딨냐고 물어봤더니 들어오자마자 새 차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뒷좌석 여기저기에 진흙이 너무 많이 묻어있더랍니다. 그래서 새 차를 바로 맡겼다고 했습니다. 자, 세차까지 해버려서 뭔가 이 단서가 깨끗이 지워진 것 같지만 형사님들이 우산으로 바로 간 게 아주 신의 한 수였습니다. 세차 직전의 차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과수팀과 함께 차문을 열고 확인한 순간 이놈들 여기로 다시 오겠구나. 다시 온다고요? 이 범인들이 다시 이 차에 온다는 걸로 확신했다고요? 네. 왜요? 차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번호판 4개가 들어있고 범인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옷이 있었습니다. 이걸 반드시 찾으러 오겠구나 싶더라고요. 이번엔 직원에게 사실대로 얘기하고 범인이 오면 신호를 달라고 한 뒤 근처에서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에 직원이 형사님께 달려옵니다. 형사님, 그 남자 다시 왔어요. 빨리 가봐요. 운전자 혼자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직원처럼 접근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신 거냐고 물으니까 차에 두고 간 물건이 있어서 왔는데 왜 그러시냐고 태연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조 씨 얘기를 꺼냈더니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서해 가서 얘기하자고 하고 바로 긴급체크했습니다. 야, 태어나네. 일단은 신고 하루 만에 한 명을 잡은 거잖아요. 잡은 거죠. 아, 되게 빠르게 움직이셨네. 진짜 대단하시다. 예. 형사님들 앞에 제 발로 찾아온 이 사람을 장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장 씨는 경찰서로 이송되는 중에도 자기는 차만 빌렸을 뿐인데 나한테 왜 이러냐 이렇게 따졌다고 해요. 그런데 형사님의 질문 한마디에 남자는 한 방에 무너집니다. 뭐라고 형사님이 하셨는데요? 한 방에 무너져요? 아주머니 살아계시냐? 하니까 갑자기 차를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바이트를 하더라고요. 너무 불길해. 제발 그 조 씨가 살아 계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뭔가 잘못됐다고 직감이 들었습니다. 장 씨를 서로 데려와 조사를 시작했는데 강도전과 이범이었고요. 전과가 있어서 그런지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CCTV를 들이대니 그제서야 피해자를 납치하고 돈을 인출한 것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돈을 인출한 후 화성 어느 부근에 피해자를 내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에 혹시 돌아왔나요? 조 씨는 여전히 귀가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기가 막히네 또. 피해자 얘기를 꺼낼 때마다 계속 구토를 하는 게 분명 뭔가 있는데 입을 안 여는 것 같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피해자 얘기를 할 때마다 지금 용의자의 몸이 반응을 하잖아요. 이런 걸 본다면 풀어줬다는 말은 이제 거짓말로 봐야 되고요. 전과자 같은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자기가 거짓말을 한 것이 밝혀지면 훨씬 더 중형을 받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전과자의 입장에서는 형사들이 피해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 그럼 어쨌든 그거는 피해자분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일단은 2인조였잖아요. 네. 공범이 누군지는 얘기했나요? 그놈들의 의리가 오래 가겠습니까? 바로 불었군요. 불었죠. 아,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을 백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복역 중에 만난 깜빵 동기였습니다. 출소 후 사업 파트너로 다시 만납니다. 이 제주도에서 같이 PC방을 차렸던 건데요. 근데 이 사업이 잘 안 되면서 채무에 시달리게 되자 백 씨가 먼저 장 씨에게 우리 육지로 올라가서 한탕하자. 당시 말로는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건 백 씨고 본인은 백 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백 씨가 납치한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검정색 차량이 웅덩이에 빠졌던 것도 사실 백 씨가 성폭행하겠다고 으슥한 곳으로 가자고 해서 차가 웅덩이에 빠지자 백 씨가 피해자를 데리고 근처에 숨어 있고 자기가 견인차를 부른 거라고 했습니다. 피해자 카드로 돈을 찾고 차로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반항하니까 뒷좌석에 있던 백 씨가 어차피 우리 얼굴도 다 봤으니 그냥 죽이자고 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아, 왜 그러지? 왜 그랬을까? 야산에 차를 세웠더니 뒷좌석에서 백 씨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했고요. 본인은 시신을 묻는 것만 도와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인간이 아니네. 조 씨의 시신은 발견이 됐나요? 장 씨가 말한 야산에서 안매장된 조 씨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참으로 끔찍하게도 속옷까지 다 벗겨진 나체 상태로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국가수에 부검을 긴급을 해서 다음날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인은 장 씨 진술대로 경부 압박 지시사였습니다. 아, 참 잔인하다. 형사님들은 곧바로 백 씨에 대한 공개 수배를 내렸고요. 본격적인 추적에 들어갑니다.
장 씨의 진술에 따르면 렌터카에 두고 온 물건들은 되찾은 후에 함께 공항에서 만나 제주도로 돌아가기로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공항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백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렌터카 업체에 물건을 찾으러 왔을 때 인근까지 백 씨가 같이 왔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멀리서 본인이 잡히는 걸 봤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때 아까 말한 인근에서 보고 있었나 보다. 봤나 보네. 완전 꽁꽁 숨었겠는데요? 그렇지. 오히려 이제 더 숨겠죠. 맞습니다. 카드를 쓰거나 하지도 않았고요. 휴대폰도 계속 꺼져 있어 추적이 안 되더라고요. 이후 행적이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죠? 이거. 발매시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를 추적할 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서 조력을 하고 있는지 이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장 씨한테 물어보니까 백 씨가 육지에서 연락할 사람이 2명 정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명은 정읍에 사는 백 씨의 전 여자친구이고 또 한 명은 청주에 사는 또 다른 감방 동기였습니다. 대학교도 아니고 동기가 뭐 이렇게 많아. 아이고. 야, 백 씨가 정말 두 사람을 찾아갔을까요? 일단 여자 쪽엔 연락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청주에 산다는 감방 동기를 찾아갔는데 며칠 전에 백 씨가 찾아왔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진짜로 그 깜빵 동기가 또 찾아갔네요. 백 씨가 대뜸 차를 좀 빌려줄 수 있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탁을 거절했더니 그냥 돌아갔고 그 이후엔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일단 도망가려 하니까 차가 필요했네. 그쵸? 네. 맞습니다. 결국엔 또 다시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감방 동기와 만난 청주 지역 그리고 인근까지 렌터카 업체 빠르게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이놈들은 또 가짜로 다 적고 차를 빌릴 거 아닙니까? 백 씨도 급했는지 본인 면허증까지 내면서 차를 빌렸더라고요. 아, 이번에 자기 이름으로 빌린 거예요? 네. 그럼 가짜 인적 사항이 아니라? 아니라. 경찰이 추적하는 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진 않을 텐데. 오산에서는 사고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 수는 있었어도 이번엔 호락호락하게 빌릴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 다행히 그 차에는 실시간 GPS가 달려 있어서 바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대전에서 광주를 거쳐 이미 순천으로 이동 중이더라고요. 이제 어디 있는지 꼬리가 잡혔네요, 이제. 그렇죠. 예. 1,500km의 추적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군요. 전남에서 경남으로 갔다가 또 전북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경남으로 내려오는 식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거의 12시간을 내리 달리더라고요. 바람하네 아주.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봐도 내가 수배가 떨어지고 추적당하고 있구나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더니 결국 마지막에 들어간 곳이 경남 남해 한 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도 있는 도로 쪽을 다 막아놓고 나머지 형사들은 섬으로 들어갔죠. 12시간 동안 차 타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네. 타고 다니면서 계속 생각을 하다가 결국엔 찾아낸 게 섬이었네. 그렇죠. 바보 아니야? 바보죠. 더 자기가 구석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도관에 든 쥐처럼. 그렇죠. 아이 나쁜. 추적을 시작한 지 약 14시간 만인 밤 11시경 섬 끝자락에 위치한 항구의 편의점 앞에 백 씨의 렌터카가 드디어 섭니다. 아, 잡았다, 드디어. 14시간 만에요? 네. 그 차가 지금 편의점 앞에 달겨있는 거 보니까 또 배는 고팠나 보다. 편의점에서 뭘 사고 있길래 저희가 그 앞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뭔가 낌새를 챘는지 갑자기 바다 쪽으로 막 뛰어가는 겁니다. 바다 감 사니? 에휴. 이 사람은 전과자니까 낌새를 차리고 또 그냥 바다로 그냥 뛰는 거네요. 이렇게. 쫓아가서 잡았나요? 바다로 뛰어가는 놈을 노영사가 재빨리 따라붙더니 다리를 탁 걸어 넘어뜨린 겁니다. 그때 저희 팀 형사들이 한꺼번에 덮쳐 육탄전을 벌이다 결국 검거했습니다. 네. 아, 잡았네요. 잡았어요. 범행은 순순히 인정합니까?
처음엔 잡았댔는데 이미 시신도 발견됐고 그간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니까 그제야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은 증거를 뒤밀면 그때 꼬랑지 내리고.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범행이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아휴, 설마. 장 씨를 잡았을 때가 둘이 제주도에서 올라온 지 보름 정도 되는 날이었거든요. 트렁크에서 발견된 훔친 번호판도 4개나 되는 게 이상해서 분명히 여자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신고가 들어온 게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차량에 납치돼서 강도를 당했다는 신고가 전국에 몇 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전국에 몇 건? 이제 보름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사고만 쳤구나. 아,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이게 도대체. 아, 보름 동안 대구, 광주, 칠곡, 전주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야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납치해 강도를 저지른 것만 총 5건으로 확인됐고요. 그중 일부는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짜 보내면 어떡해. 야, 그냥 PC방 하지. 그전에도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다닌 거잖아요, 지금. 그쵸. 몇 건이야 지금. 네. 야밤에 힘없고 약한 여자들이나. 골라가지고. 네. 다른 5건의 그 사건의 피해자분들의 생사는 확인이 또 된 건가요? 그러니까. 네, 다행히 모두 확인됐습니다. 범인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못 본 사람들은 살려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풀어주기 전에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찾아가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했고요. 아, 양날. 그러니까 얼굴을 못 봤기 때문에 살려줬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사망한 피해자분은 얼굴을 봐서 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웅덩이에 차가 빠지면서 오랜 시간 같이 이동을 하다 보니 본인들 얼굴과 정보가 노출돼서 살해를 결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 진짜 말도 안 얼굴 되는 봤다고. 소리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 조 씨가 얼굴 보고 싶어서 받겠어요? 정보도 뭐 듣고 싶어서 들었겠어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름 동안 저질렀던 사건들을 포함해서요. 피해자 조 씨에 대한 강도, 강간, 살인, 사체 은닉 등의 혐의를 공동으로 인정받아서 백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 다만 장 씨는 성폭행을 하지 않은 점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쨌든 건지 살인에 가담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여러 건의 사건을 지금 같이 했던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이 공모하고 다녔잖아요. 같이 한 거잖아. 아, 근데 이게 그 피해자들은 죽기 전까지 살지만은 살고 있는 그냥 시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끔찍한 기억. 그럼 그 계속 기억에 그 트라우마가 남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이게 나쁜 짓이야.